사랑한다고 말하면서 1년을 못 넘기는 커플이 전체의 60%가 넘는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더 충격적인 건 그중 절반 이상이 3개월 안에 끝나요. 문제는 이 사람들 대부분이 썸 탈 때는 완벽했다는 거예요. 밀당도 잘하고 분위기도 좋았는데 막상 사귀기 시작하니까 어긋나기 시작한 거죠. 반대로 5년, 10년 쭉 가는 커플들을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연애 초반에 몇 가지를 다르게 했을 뿐인데 장기 연애로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그 차이가 뭔지, 왜 어떤 커플은 금방 끝나고 어떤 커플은 오래 가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연애 초반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바로 사소한 오해가 쌓이는 거예요. 친한 친구는 표정만 봐도 기분을 알잖아요. 사귄 지 2주밖에 안 된 연인의 표정을 보고 이 사람이 화가 난 건지 어색한 건지 정확하게 구별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거든요. 처음 가보는 데이트 장소가 낯설어서 좀 굳어 있는 건데 상대방은 그걸 보고 여기가 마음에 안 드나 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킨십이 쑥스러워서 망설이는 건데 상대는 나를 거부하는 건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오해가 한두 번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눈치만 보게 되고 점점 불편해지면서 좋아하는 사이인데 왜 이렇게 어색하지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 안 맞는 것 같다는 결론에 도달해요. 그래서 연애 초반에는 어색함이나 긴장감 같은 감정을 반드시 말로 표현해줘야 해요. 차 타고 가는데 갑자기 어색한 침묵이 찾아왔다고 해볼게요. 그때 그냥 조용히 있으면 상대는 나라 있는 게 불편한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왜 이렇게 조용하지? 노래라도 틀까?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면 달라져요. 직접적으로 어색하다고 말하진 않았지만 너랑 있는 게 싫은 건 아니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거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사람이 쑥스럽거나 긴장할 때 짓는 표정이랑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짓는 표정이 비슷해요. 표현 안 하면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내성적인 사람이 처음 보는 자리에서 말을 안 하면 안 친한 사람들은 저 사람 좀 차갑다 이렇게 오해하잖아요. 연애도 똑같아요. 표현을 안 하면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쌓이면 관계가 틀어지는 거죠. 긴장되거나 쑥스러울 때는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꼭 표현해 주세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싸움에 대한 태도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연애 경험이 많든 적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갈등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빨리 파악하는 거거든요. 연애는 양이 많다고 해서 질이 좋은 게 아니에요. 10번 사귀어도 매번 똑같이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썸 타거나 연애 초반에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예전에 사귀던 사람이랑 싸운 적 있어요. 과거 연애 얘기가 불편하면 친구랑 싸울 때는 어떻게 해? 이렇게 물어봐도 돼요. 참는 스타일이라 싸운 적 없어. 이런 대답이 나오면 위험 신호예요. 좋으려고 만나는 건데 왜 싸워 이런 대답도 마찬가지고요.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운 좋게 소울메이트를 만났던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근데 진짜 소울메이트를 만났으면 그 사람이 지금 나랑 만나고 있지 않겠죠. 어쨌든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들은 갈등 상황을 피할 확률이 높아요. 반대로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갈등 해결 방식이 있어요. 감정이 격해지면 일단 좀 시간을 두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편이야. 나는 일단 상대 얘기를 먼저 들어보려고 해. 오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풀지에 대한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방법이 정답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걸로 연애를 잘하는지 파악해요. 명상을 오래 하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분노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맞는 말이에요. 배가 고파서 집에 가면 냉장고에 있는 빵을 먹어야지 했는데 빵이 없으면 짜증이 나잖아요. 연인한테 연락이 올 거라 생각했는데 안 오면 화가 나죠. 우리 뇌가 무의식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는데 그게 어긋나면 실망과 분노가 생기는 거거든요. 뇌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미래를 예측해요. 아직 서로를 잘 모르는 연애 초반에는 서운하고 속상한 일이 자주 생길 수밖에 없어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완벽하게 파악이 안 됐으니까요. 싸움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싸움은 아직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는 두 사람이 서로 맞춰가는 방법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거죠. 화가 나는 감정 자체는 자연스러운 건데 거기서 그냥 감정대로 폭발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연락 문제로 상대가 화를 냈다고 해볼게요. 거기서 나도 바쁜데 왜 그래 이렇게 받아치면 싸움만 커지거든요. 요즘 내가 너무 바빴어. 네가 이해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서운했구나. 그럼 짧게라도 자주 통화할까? 이렇게 말하면 싸움이 거기서 끝나요. 상대의 예측을 맞춰주는 방향으로 조정을 한 거거든요. 이게 좋은 싸움이에요. 욱하는 건 괜찮아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빠르게 다시 서로를 맞춰가는 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건 연애뿐만 아니라 살면서 모든 인간관계에 도움이 돼요. 상대가 연애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는 게 파악됐다면 여러분이 좋은 싸움의 방향을 보여줘야 해요. 상대가 못한다고 똑같이 싸우면 둘 다 지쳐요. 상대가 연애를 못할수록 여러분들이 좋은 싸움을 더 잘 알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 내가 이 사람을 좋은 연애로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가끔 화가 나서 막 소리 지를 때 있거든요. 근데 계속 노력 중이에요. 한 번에 바뀌는 건 없으니까 더 늦기 전에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정말 중요한 게 상대를 나와 다른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연애를 시작하면 무의식적으로 상대가 나랑 같은 생각을 할 거라 기대해요. 내가 이렇게 느끼니까 상대도 이렇게 느낄 거야. 내가 이걸 원하니까 상대도 알아채겠지. 이런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연인 사이가 가까워질수록 상대가 나와 같을 거라는 착각이 커지는데 이게 관계를 망치는 가장 위험한 요소예요. 생각해보면 이상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당연히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받아들이는데 연인한테는 나랑 똑같이 느끼고 생각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말 안 해도 알아서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고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내 편이 되어주길 바라는 거죠. 이런 기대가 마음을 지배하면 계속 실망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자친구가 감기에 심하게 걸려서 아프다고 했어요. 남자친구가 퇴근길에 삼계탕을 사간 거예요. 따뜻한 거 먹으면 기운 날 거라고요. 여자친구가 지금은 못 먹겠다고 한 거예요. 너 생각해서 사왔는데 조금만 먹어봐 이렇게 계속 권했더니 왜 아픈 사람 힘들게 해 이렇게 화를 낸 거죠. 결국 둘 다 기분이 상했어요. 배려한다고 한 건데 결과는 서로 상처받은 거예요. 상대의 상태를 먼저 확인하지 않고 내 기준으로 판단한 거거든요. 만약에 전화해서 오늘 어땠어? 뭐 먹었어? 내가 뭐 사갈까? 이렇게 먼저 물어봤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이게 진짜 존중이에요. 정말 상대를 존중한다는 건 상대가 나와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과 상대가 원하는 게 다를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걸 직접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내가 말을 안 하면 상대는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서로 엉뚱한 거 주고받으면서 왜 이렇게 안 맞지? 이런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념일에 상대가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속상하죠. 근데 거기서 삐져있기만 하면 상대는 왜 그러는지 몰라요. 나는 기념일 같은 날 네가 챙겨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전혀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좋은 관계를 위한 배려인 거죠. 근데 한 번 말했다고 바로 바뀌는 사람은 없어요. 최소 3번은 진지하게 얘기해야 된대요. 화내면서 말하라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3번 이상 말했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으면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해요. 왜냐하면 상대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연애 초반에 너무 급하게 굴면 안 돼요. 특히 연애 경험이 적거나 오랜만에 연애하는 사람들이 이 실수를 많이 해요.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이나 연애에 판타지가 잔뜩 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분들이 썸 탈 때는 여유롭고 스무스하게 잘하거든요. 근데 막상 사귀자마자 우리 이제 사귀는 사이니까 하면서 갑자기 자기 과거를 다 털어놓고 상대한테도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가정사부터 흑역사까지 전부 공유하려고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연애의 틀에 스스로를 가두는 거죠. 갑자기 모든 걸 다 털어놓으려고 해요. 어항에서 키우는 물고기도 물을 갈 때 갑자기 차가운 물을 확 넣으면 쇼크받아서 죽잖아요.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달달했던 썸에서 갑자기 뜨거운 연인의 감정을 쏟아부으면 상대가 부담스러워해요. 연애 스타일은 초반에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서로 조금씩 미션을 던져주면서 맞춰가고 가까워졌을 때 더 깊은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베타 버전 실행하고 불편사항 접수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거랑 같아요.
이게 연애 초반부터 안정기까지 기간 동안 만들어지는 건데 왜 이렇게 급해요?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세요. 오래 사귈 건데 급할 게 뭐가 있어요? 시간은 오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앞으로 오래오래 함께 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천천히 가면 되는 거예요. 되게 오래 살 거잖아요, 우리. 정리하자면 오해를 만드는 감정은 말로 표현하기, 갈등을 피하지 말고 좋은 싸움하기, 상대를 나와 다른 사람으로 인정하고 원하는 걸 말하기, 급하지 않기. 이 네 가지만 연애 초반에 잘 지켜도 사귄 지 한 달 만에 헤어지는 일은 절대 안 생겨요. 장기 연애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죠. 연애도 결국 배우고 연습해야 하는 거예요. 운동할 때 근력을 키우려면 연습해야 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능력도 훈련이 필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서까지 시행착오를 많이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연애 오래오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